3회 정도를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동안 너무 피곤했던 거, 여기저기 아팠던 거, 어지러움증, 두통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 않는 거, 피로감 많이 느끼는 거, 이런 증상들이 신기하게도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체중의 한 60-70%가 물입니다. 체중이 60%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40%는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한 70조에서 100조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포 안에 거의 물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 물이 가장 많습니다.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물이고요. 나머지 20%가 세포 밖에 있는 물이에요. 세포 밖에 있는 물 중에서 5%는 혈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혈액의 형태로 들어있죠. 혈액을 보면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 있는데, 혈구는 우리 백혈구, 적혈구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혈장은 그 안에 있는 물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혈구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반 이상이 물인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을 이루는 물이 한 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가, 그러니까 세포 외액 중 15%가 간질액입니다.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 간질액은 그냥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리식염수라고 말하죠. 양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11리터 이상입니다. 11리터 이상. 남성들은 한 15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물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많은 양의 간질액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세포 옆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포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된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 간질액이 다 채워져 있으면서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 택배 통로와 같은 게 바로 간질액입니다. 동맥 쪽에 모세혈관 공급하는 곳이죠. 거기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와 영양소를 싣고 오다가 각각 이 세포한테 다 전해줘야 되는데, 모세혈관에서 직접 세포로 던져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산소와 영양소를 일단 간질액에 다 내려놓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간질액을 거쳐서 세포에 전달이 되고요. 세포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우리가 흔히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또 노폐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생기듯이 이제 이런 노폐물이 생기는데, 세포 안에 이 노폐물이 그냥 계속 그득하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출할 때도 역시 간질액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긴 노폐물을 간질액에 버리게 되고요. 간질액에서 다시 수용성 노폐물은 정맥으로 들어가고요. 지용성 노폐물은 림프를 통해서 이제 운반이 됩니다. 심장 가까운 데서 얘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심장에 들어간 피는 다시 폐를 거쳐서 산소를 다시 받아야겠죠. 산소를 다시 받아서 다시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 적어도 48초 이내에 계속 이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간질액이 부족해지게 되면요, 산소나 영양소 전달하는 것, 또 노폐물 배설하는 이런 활동들이 잘 안 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삶 속에서 느끼기도 하는데, 어딜 채우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간질액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액이 충분해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질액이 평소엔 충분하게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줄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나이를 먹는 것도 수분이 줄어드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있을 때도 이 간질액이 줄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어때요? 목이 자꾸 마르고 입이 마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급성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잘 때, 불면증이 있을 때, 하루 정도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계속 입이 마르는 걸 또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무리할 때, 이런 조건들은 우리 몸의 물을 말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질액이 줄어버리죠. 간질액이 부족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죠. 여기저기 통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은 통증을 느끼거든요. 여기저기 아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치 않고, 또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끼게 돼요. 간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기능이 떨어져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아직 이때는 검사를 해도 특별하게 혈액학적 이상이라든지 해박적 이상이 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미병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했을 때 이 미병 상태에 있는 인구가 75%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 5%,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이 20% 정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과 질병인 사람은 뺀 나머지 75%가 미병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럼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는데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상태. 그럼 미병 상태의 컨디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간질액입니다. 간질액이 부족해지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수액을 맞게 됩니다. 보통 한 간질액이 2, 3리터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갖고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 3리터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시는 물 정도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육포된 상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많은 양의 수액을 병원에 와서 맞게 됩니다. 물론 거기다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넣어서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데 3회 정도를 계속 수액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말라있던 근육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그동안 너무 피곤했던 거, 여기저기 아팠던 거, 어지러움증, 두통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 않는 거, 피로감 많이 느끼는 거 이런 증상들이 신기하게도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질액이 부족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잘 못 받고 노폐물 배설이 잘 안 돼서 그런 현상들이 왔으니까 다시 간질액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세포가 원래 하던 기능을 잘 하게 되니까 내가 느꼈던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수액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하실 거는 뭐냐, 간질액을 이제 내 입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간질액이 0.9%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는 그런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0.9%는 사실 먹어보면 굉장히 짜요. 간이 잘 맞습니다 하는 간이 0.6% 정도 염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염도계를 일일이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먹어서 먹기가 좋다. 우리가 국국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에다가도 구운 소금이나 이런 좋은 소금을 타서 평소에 공급을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양을 하루 생활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드시라고 하면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맹물은 사실은 목마를 때 외에는 잘 안 먹어지고요. 이렇게 간이 돼 있는 물은 맹물보다 잘 먹어집니다. 오전에 한 500cc 정도, 오후에 한 500cc 정도,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은 한 1.5리터 정도 되겠죠. 식사하실 때도 국물까지 드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죠. 국을 좀 즐겨 드시길 제가 권하고요. 겨울에는 주로 동치미 국물, 여름에는 오이지 국물 같은 그런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 국물들은 다 간을 잘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 국물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해보시면 몸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피로감이 훨씬 사라지고 잠도 더 깊이 자고 소변은 또 상대적으로 덜 보게 되고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국국물 잘 드시고 하루 중에 간 맞는 물을 많이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통증이나 소화 잘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이 맞는 국물이나 물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